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생활과 이 내면에 대한 마음 공부는 좀 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개념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는 매우 쓸모있는 도구죠. 이 개념이 잘 잡히고 개념을 잘 연결해서 이론과 프레임을 잘 짜면은 사물의 어떤 그 시작과 전개와 결말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가 그 마음 공부 혹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건 주로 이제 개념을 가진 단어들로 이루어지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 공부에 있어 갖고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해체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혹은 이제 단어, 뭐 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물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나무라고 하고 뭐 어떤 영어로는 tree라고도 하고 뭐 한자로는 목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진리, 뭐 영원한 것, 뭐 불멸의 것, 뭐 깨달음 또는 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말 자체는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있어서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편의상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뭐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나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나무가 정말로 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게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랫동안 이제 뭐 사람이 문명화된다, 교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름을 외우는 거잖아요. 외운 이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구분도 안 되는 한 덩어리의 뭐 중에서 이걸 나무라고 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합의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아닌 것, 나무와 돌덩이, 뭐 예를 들면 나무와 뭐 구름, 나무와 동물 이렇게 쪼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구분하고 쪼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뭐였을까요? 구름이 막 가고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이 들고 하는 또 뭐 이런 것들 전부가 낮이 가고 밤이 오고 하는 그 전부가 한 덩어리의 파노라마이겠죠. 그 사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뭔지 모르는 미지. 또 조금 좋게 말하면 신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전체다. 뭔지 모르지만 한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 이제 점점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것은 나무고 이것은 돌이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주상적인 개념들도 사랑, 진리, 정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조직도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때는 이미 이제 그 먼저 이름을 생각하고 그죠? 말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말 없이 가는 마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게 자동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는 물건을 창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순간에 한 덩어리였던 세상을 쪼개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세상. 그죠? 내가 한 덩어리인 세상을, 심지어는 나조차도 그 세상의 일부였을 한 덩어리를 나와 세상으로 쪼개고, 또 세상은 하늘과 땅, 그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쪼개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이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고도화된 만큼 우리는 이제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오케이,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미지고 신비였던 것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와 세상이 쪼개지기 시작했다, 즉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분리감이 생깁니다. 이 분리감이 이 불안의, 실존적 불안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 뭔가 커다란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이 구멍을 뭐 지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 뭐 위치든 멋진 작품이든 뭔가를 메꾸려고 하는 거죠. 이제 메꾸려고 하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이게 메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때 이 구멍이 메워진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여전히 그 구멍은 공안처럼 남는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구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분리된 이유는 우리가 전체였던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인 제공 우리가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치유는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름 붙이는 것을 지운 거죠. 어디까지? 다 지워서 나와 세상이 다르다, 나는 나고 세상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분리까지를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럼 나라는 것도 지우고 세상도 지우고, 그러면 이름 붙일 수 없는 온통의 하나, 거기서 분리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원의 전체적인 이제 뭐 하나의 프레임이다, 뭐 이것도 개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이왕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름 붙일 줄 알고 구분할 줄 알고 하면서 지혜가 밝아지고 알아서 밝아진 것이 병이 되었다라고 이제 능엄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뭐 선악과를 먹고 나서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밝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딱 인간의 알 수 있는 능력, 지식이라고 하는 능력 하나를 들고 벌판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이 개념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주목하고, 네 가지로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을 주목하고 이 현상에 뭐 이게 나무다,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마음 뭐 사랑이다, 뭐 이런 어떤 현상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에 이것이 사랑이다, 또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돌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나무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취할 건가 버릴 건가,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진 것이죠. 첫 번째는 현상에 주목한다, 두 번째는 그 현상에 이름을 붙인다, 세 번째는 그 현상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판단한다. 판단해서 좋으면, 네 번째는 판단해서 좋으면 붙잡고 싫으면 버린다. 이 네 가지를 무한으로 돌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환경을 개척하고 문명을 이루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작 자체가 전체였던 것을 분리해 가면서 만들어낸 문명이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순간 한때 행복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공허하다. 그리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뭐 돈, 권력, 뭐 하여튼 뭐 아름다움, 건강, 인기, 어떤 것들을 갖다 대어도 끝내는 공허하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인간은 다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 다들 이제 불행을 느끼는데, 이 불행하다는 것은 느낌인가, 아니면 불행이라는 단어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름 붙여진 것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없다면, 그것을 이름 붙일 언어가 없다면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가 없죠. 행복이 없으면 불행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 아니면 저것, 아까 판단한 것이잖아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치면 그냥 제로, 똔똔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줄이고 플러스를 확대하려는 마음. 이것이 이제 계속 갈라내는, 구분하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허감은 분리해서 오고, 또 불행감 또한 언어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꽤 이제 뭐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안정,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 소셜 네트워크, 인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름 붙이기를, 이것은 행복이야, 이것은 불행이야, 이것은 얻은 거야, 이것은 잃은 거야, 이것은 성공했고 이건 실패했어, 그리고 이제 실패는 나쁜 거고 성공은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이고 판단하는 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행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는 뭐 다른 것은 다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되는, 그래서 더 잘해갖고 더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목하고 이름 붙이고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이것이 근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두로 한번 생각할 거리로 던져 봅시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도 보면 이 아까 이야기한 이름 붙이기 전의 상태가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저는 이제 강원도를 좋아해서 다니지만 나무 이름, 풀 이름, 뭐 동물 이름, 벌레 이름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미지였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이죠. 그거 신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전체적인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쁜 상태로 인식한 겁니다. 무명이다. 무명이니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히는 걸 어떻게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행입니다. 무명에서 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행은 뭐냐면, 이 의도를 가지고 모르니까 이쪽이 길인가? 왼쪽으로 한번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뭐 전후좌우로 한번 가보는 거 아닙니까? 의도를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과정과 결과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경험하면 경험이 정리가 되겠죠? 그것이 식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이 행을 낳고, 트라이얼 앤 에러죠. 그 행이 정리가 되면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행식의 단계로 진화하는데, 이 식이 뭡니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무고 이것은 돌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정신적인 방식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행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결국 생로병사로 간다. 노병사, 생로병사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편의적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문명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내면, 외면 세계는 화려해졌지만 내면 세계는 그 공허감을 구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지혜가 뭘까? 우리는 보통 지혜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사물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서, 장악을 하고 있어서 위험을 피하고,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이제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냐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그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그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이 세상과 나 그리고 세상을 쪼개고 구분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외다, 자기 소외다. 이것이 근본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지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것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더 원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고 욕망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욕구 체계, 편향, 편견, 그리고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만의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지적으로 내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 하나. 두 번째는 내가 편향성을 가지고 내 눈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내가 이미 색안경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죠. 이 둘 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난 잘못됐다, 뭐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그것도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에서 그 이름을 떼내고 나면 사물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나무라고 하지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뭐 이렇게 햇빛에 살랑거리기도 하고 뭐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그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자라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 전체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를 나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물에서 이름을 떼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이런 편향을 갖고 있구나, 왜곡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내 나름대로의 독특한 편향성을, 경향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두 가지만 자꾸 보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점점 어디로 나를 데려다 주는가 하면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지 않거나 경향성이 없다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차츰 무아라고 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편안해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무아 대신에 참나라고도 하는데 참나도 똑같잖아요. 뭐 나라는 게 어떤 내가 지금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부셔주기만 하면 되니까, 야, 이 작은 나를 깨고 진정한 나, 이건 전체야, 나눌 수 없는 신비야, 나눌 수 없는 전체야, 이렇게 가도 되죠. 둘 다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나라고 하는 틀을 깨므로써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 공허함을 원래 없었다, 그런 것은 원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단순히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점차 무아, 또 무아를 통한 자유로 이끌어주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